2026년 상반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대만과 중국 숫자부터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대만 47만 명, 중국 46만 명, 일본 29만 명. 여전히 부산 관광의 가장 큰 손님은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이니까요. 그런데 표를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훨씬 이상한 숫자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2, 9% 늘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1년 만에 2배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파리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도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고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처럼 주말에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닌데 왜 프랑스 사람들이 갑자기 부산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프랑스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관광객은 76.4%, 호주는 41.8%, 영국은 24.7% 증가했습니다. 부산 관광의 지도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부산의 외국인 관광을 설명할 때는 일본, 중국, 대만처럼 가까운 국가들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행시간이 짧고 항공권 선택지가 많고 짧은 일정에도 여행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서구권 관광객들까지 부산을 여행 일정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프랑스 관광객 112, 9% 증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지금 부산이 아시아를 넘어 장거리 관광객에게까지 먹히기 시작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242만 629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8만 2,415명과 비교하면 43, 9%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목표로 잡은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의 60.5%를 상반기에 이미 채운 셈이죠. 특히 6월 한 달에는 48만 4, 057명이 부산을 찾아 올해 들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돌아오는 단계에서 이제는 새로운 수요층이 부산으로 추가되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국가별 절대 숫자를 보면 여전히 대만이 47만 7,606명으로 1위입니다. 중국은 46만 8,876명, 일본은 29만 1,141명, 미국은 21만 9,147명, 필리핀은 9만 3,000명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는 2만 6, 889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프랑스 관광객이 대만보다 많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규모로 보면 아직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랑스의 12, 9%는 같은 기간 대만의 54.0%, 중국의 90.7%, 미국의 76.4%보다도 높은 증가율입니다. 작은 시장이지만 가장 빠르게 커지는 시장 중 하나가 프랑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12.9%라는 숫자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퍼센트만 보면 마치 프랑스인들이 갑자기 부산을 점령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 기준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더 크게 보이는 기저효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산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가까운 아시아 관광객은 교통과 가격만 좋아져도 비교적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처럼 시간과 비용을 많이 써야 하는 장거리 시장이 2배 넘게 늘었다는 건 부산을 선택하게 만드는 여행 이유가 이전보다 강해졌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럽 관광객에게 한국 여행은 사실상 서울 여행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경복궁을 보고 명동과 홍대를 걷고 시간이 남으면 비무장지대나 근교를 둘러본 뒤 다음 나라로 이동하는 방식이 익숙했죠. 부산은 한국 사람들이야 너무 잘 아는 제2의 도시지만 유럽에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야 하는 도시로 인식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행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으니 수도만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완전히 다른 표정을 가진 도시를 하나 더 넣으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부산은 이 두 번째 도시 역할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서울과 비슷한 도시를 한 번 더 보는 여행이라면 장거리 관광객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풍경 자체가 다릅니다. 초고층 건물 바로 앞에 해변이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 전통시장이 나오고 조금만 이동하면 바다를 따라 달리는 열차와 절벽, 사찰, 항구가 이어집니다. 밤에는 광안대교가 켜지고 해변에서는 공연과 드론쇼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느낀 한국과 부산에서 느끼는 한국이 서로 다른 겁니다. 멀리서 온 사람일수록 한 번의 여행에서 서로 다른 장면을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부산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프랑스 관광객의 증가를 이해할 때도 이 도시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프랑스 사람이라고 모두 같은 취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장거리 자유여행 시장에서는 한 도시에서 문화, 음식, 자연, 산책, 야간 활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일정 구성에 유리합니다. 부산은 아침에는 자갈치와 남포동을 걷고 낮에는 해운대나 기장을 보고 저녁에는 광안리 바다를 즐기는 식으로 하루 안에서도 여행의 분위기가 크게 바뀝니다. 도시를 옮기지 않고도 여러 여행 테마를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은 짧은 한국 일정에서 특히 강한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여행 자체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유명 관광지를 인증하는 여행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따라 움직이는 여행이 강해졌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 패션, 뷰티 같은 한국 문화가 먼저 해외에서 소비되고 그 다음에 실제 여행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뉴스나 교과서로 처음 아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와 유튜브, 스포티파이, 틱톡으로 먼저 만난 세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이들에게 여행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던 콘텐츠가 현실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부산은 이 흐름에서 생각보다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고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오래된 브랜드가 있고 K-팝과 관련된 대형 이벤트도 반복적으로 열립니다. 부산행 같은 작품을 통해 도시 이름 자체를 먼저 기억한 외국인도 있고 해운대나 광안리 풍경이 드라마와 예능,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노출되면서 부산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이 부산을 처음 듣는 순간이 여행사 카탈로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에서 이미 수십 번 본 도시를 실제로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부산에서 열린 BTS 월드 투어 공연은 이런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부산시가 통신과 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연 주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반경 3km 안의 외국인 유동인구는 공연 전주보다 341.9% 증가했습니다. 공연장 일대 외국인 신용카드 매출도 114.8% 늘었습니다. 물론 프랑스 관광객 112.9% 증가 전체를 BTS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반기 전체 통계이기 때문에 특정 며칠의 공연만으로 장기간의 흐름을 단정하는 건 무리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콘텐츠 하나가 외국인의 이동 경로를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직접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공연만 보고 바로 떠나는 형태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행업계 자료에서는 공연 기간 부산을 방문한 해외 여행객들의 평균 체류 기간이 5.7일로 집계됐고 부산 지역 액티비티 예약도 전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요트 투어나 시티 투어 같은 상품이 함께 선택됐다는 것은 공연이 여행의 출발점이 되고 그 뒤에 음식과 바다, 야경, 체험이 붙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숙박, 식당, 카페, 교통, 쇼핑까지 연결된다면 장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는 단순한 공연 티켓 판매보다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산이 더 이상 해운대 하나로 설명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전 부산 여행 사진을 떠올리면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대교 정도가 대표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 여행자의 동선을 보면 훨씬 잘게 나뉩니다. 서면에서 쇼핑하고 점포 카페 거리를 걷고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바다를 보고 송도 케이블카를 타고 기장의 카페와 해안 풍경을 찾고 저녁에는 광안리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도시 전체가 여러 개의 작은 목적지로 분해되고 그 각각이 SNS에서 별개의 콘텐츠로 소비됩니다. 실제 소비 데이터도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관광 지출의 32.7%가 해운대구에 집중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 진구 26.7%, 해운대구 25.9%, 기장군 13.6% 등으로 분산됐습니다. 관광객들이 한두 곳만 찍고 떠나는 대신 여러 거점을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가 해운대구보다 높은 지출 비중을 기록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바다만 보고 떠나는 부산이 아니라 쇼핑과 음식, 밤문화, 도심 체험까지 함께 소비하는 부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프랑스처럼 멀리서 오는 관광객에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이동과 큰 항공료를 감수하고 왔는데 해변 하나만 보고 돌아가기는 아깝습니다. 여러 날 머물면서 매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장거리 목적지로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부산은 해양도시이면서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휴양지처럼 쉬면서도 도시 여행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난 뒤 바로 미술관이나 시장, 카페, 쇼핑몰, 야구장, 공연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부산의 독특한 경쟁력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 여행의 교통 동선이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김해공항을 통해 직접 들어온 사람도 많았지만 다른 지역을 거쳐 부산으로 들어온 외국인도 102만 명을 넘었습니다. 즉, 부산 관광을 김해공항 직항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서울로 입국한 뒤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거나 한국의 다른 도시를 여행한 뒤 부산을 일정 후반에 넣는 방식이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 관광객의 경우에도 전체 21만 9천 명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지역을 거쳐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유럽 관광객에게도 중요한 구조입니다. 부산까지 직항이 편하지 않더라도 한국 전체 여행 안에서 부산을 넣는 방식이라면 접근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파리에서 서울로 들어온 뒤 서울 며칠, 경주 하루, 부산 며칠처럼 일정을 짜면 부산은 더 이상 별도의 먼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여행의 마지막 장면을 바다로 마무리하는 코스가 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고속철도로 연결할 수 있고 부산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항공이나 선박 노선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여행의 연결점으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부산이 가진 의외의 강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걷고 보는 여행과 먹고 쉬는 여행을 자연스럽게 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여행객을 포함한 유럽 장거리 관광객은 일정이 길어질수록 매 순간 유명 관광지만 찾아다니기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현지인의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있고 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해변을 천천히 걷고 늦은 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는 경험이 여행의 중요한 기억이 됩니다. 부산은 이런 일상형 여행 콘텐츠가 강한 도시입니다. 남포동과 자갈치에서는 항구 도시의 오래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점포에서는 젊은 상권의 변화가 보입니다. 광안리에서는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해변에 앉아있고 온천이나 찜질방에서는 한국식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장 쪽으로 이동하면 도심과 전혀 다른 해안 풍경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광객 전용 테마파크 안에서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라 실제 도시 생활 속에 섞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도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입니다. 부산 관광에서 음식은 절대 부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돼지국밥, 밀면, 어묵, 회, 씨앗호떡처럼 부산을 떠올리게 하는 메뉴가 많고 시장과 골목을 중심으로 먹는 경험 자체가 관광 코스가 됩니다. 특히 장거리 관광객에게 음식은 여행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루 이틀 머무는 사람은 유명 메뉴 몇 개만 먹고 떠날 수 있지만 나흘이나 닷새 머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동네 식당과 카페까지 소비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시장이 커질수록 부산의 음식 산업이 얻는 효과도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외국인 관광 지출액은 올해 상반기 5,9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21억 원보다 63.0% 증가했습니다. 관광객 수 증가율이 43.9%였는데 지출 증가율은 그보다 더 높았습니다. 사람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돈이 쓰이는 속도도 더 빨랐다는 뜻입니다. 전국 외국인 관광 지출 증가율 평균이 55.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은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관광객이 도시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관광객들은 왜 하필 지금 움직였을까요? 112.9%라는 증가를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료, 환율, 여행 트렌드, 한국에 대한 관심, 콘텐츠 노출, 이벤트, 여행사 상품, 온라인 예약 환경 같은 여러 요소가 겹쳐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산이 서구권 시장을 예전처럼 우연히 들어오는 손님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업계는 구미주 개별 여행객을 겨냥한 온라인 프로모션과 한류 관심층 타깃 마케팅을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2026년 6월에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프랑스 파리와 리옹에서 한국관광 B2B 트래블마트도 열렸습니다. 한국의 여행사와 지방자치단체, 항공사 등이 현지 여행업계와 직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가 상반기 프랑스 관광객 증가 전체를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상 이미 상반기 흐름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시장을 단순한 먼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키워야 할 관광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수요가 보이자 마케팅이 더 강해지고 마케팅이 다시 다음 수요를 만드는 구조가 시작된 셈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산이 사진으로 설명하기 쉬운 도시라는 점입니다.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SNS 시대에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행자가 한 장의 사진이나 15초 영상으로 장소의 매력을 설명할 수 있어야 콘텐츠가 빠르게 퍼집니다. 광안대교 야경, 해운대 고층 건물과 바다, 감천문화마을의 경사 골목, 흰여울의 절벽과 바다, 블루라인파크의 해안 열차, 기장의 해안 카페는 화면 안에서 도시의 정체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부산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사진을 보는 순간 바다와 도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처럼 이미 세계적인 해안 도시와 관광지를 많이 경험한 시장을 설득하려면 단순히 바다가 예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산의 차별점은 해변 자체보다 해변과 대도시가 붙어 있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오전에는 수산시장을 걷고 오후에는 현대적인 카페에 앉고 저녁에는 해변에서 야경을 보면서 하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골목과 초고층 마천루가 몇 정거장 차이로 연결됩니다. 이런 대비는 부산 여행을 단순 휴양이 아니라 도시 탐험처럼 느끼게 합니다. 7번째는 밤입니다. 부산의 여행 경쟁력은 해가 진 뒤에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광안대교 조명, 야간 드론쇼, 해변의 늦은 시간 분위기, 야시장과 포장마차, 바다를 보며 즐기는 카페와 레스토랑은 낮 관광이 끝난 뒤에도 소비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장거리 관광객에게는 이게 꽤 중요합니다. 하루의 관광 시간이 길어지고 숙박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저녁 식사와 야간 액티비티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관광도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방문객 숫자만큼 체류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변 하나를 보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콘텐츠를 연결해 이틀, 사흘, 나흘을 머물게 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바다와 야경, 시장과 음식, 공연과 쇼핑, 웰니스와 액티비티를 하나의 일정 안에 넣는 방식입니다. 프랑스 관광객처럼 먼 거리에서 온 여행자는 애초에 당일치기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체류형 상품과 궁합이 좋습니다. 한 명을 유치하기 어렵지만 한 번 오면 여러 업종에 돈을 쓸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112.9%라는 숫자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통계를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가율은 매우 크지만 프랑스 관광객의 절대 숫자는 26,889명입니다. 대만 47만 7천 명이나 중국 46만 8천 명과 비교하면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 작은 시장에서는 몇천 명만 늘어나도 증가율이 크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이 갑자기 유럽 관광의 중심지가 됐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유럽 시장에서 부산을 선택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는 정도가 맞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6월의 메가 이벤트 효과입니다. BTS 공연처럼 전 세계 팬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벤트가 열린 달에는 특정 국가의 방문객이 평소보다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실제로 6월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은 48만 명을 넘으며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이 증가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진짜 시장 확대인지 일시적 이벤트 효과인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공연이 관광객을 데려오는 것과 공연이 없는 달에도 계속 부산을 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산 관광의 다음 시험대는 재방문입니다. 처음 오는 프랑스 관광객을 2배로 늘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이 몇 년 뒤 다시 오게 만드는 건 더 어렵습니다. 첫 여행에서는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자갈치처럼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행을 만들려면 새로운 이유가 필요합니다. 온천, 트레킹, 사찰, 미식, 지역축제, 스포츠, 공연, 근교 여행처럼 더 깊은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보고 끝나는 도시와 다시 갈 이유가 생기는 도시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서비스 환경도 중요합니다. 영어 안내가 늘었다고 해도 서구권 자유여행자가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겪는 불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음식 주문 방식, 교통 환승, 관광지 예약, 작은 가게의 외국어 정보, 온라인 결제, 운영시간 안내 같은 사소한 문제가 여행 만족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관광객은 여행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작은 불편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잘 해결해도 부산은 서울과 다른 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시장을 볼 때 문화적인 연결고리도 더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K-팝 팬만 바라보면 시장의 폭이 제한됩니다.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의전당이 있고 미식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시장과 지역 음식이 있고 건축과 도시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삼복도로와 해안 고층 도시의 대비가 있습니다. 걷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기대와 해안 산책로가 있고 종교와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사찰과 오래된 동네가 있습니다. 프랑스 관광객 26,000명을
5만 명, 10만 명으로 키우려면 이런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부산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서울과의 경쟁 관계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이 관광객을 가져가고 부산이 남은 수요를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이 부산으로 사람을 보내는 입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인천으로 입국해 서울을 보고 KTX로 부산까지 내려온다면 두 도시는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 상품 안에서 서로를 보완합니다. 부산 입장에서는 반드시 프랑스 직항이 있어야만 프랑스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한국 전체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부산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4일 머무는 여행자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만 8일이나 10일을 머무는 여행자라면 부산과 경주, 제주 같은 지역을 추가할 여지가 커집니다. 프랑스처럼 멀리서 오는 여행자는 비행시간 때문에 한번 왔을 때 비교적 긴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이 해야 할 일은 그 긴 일정 속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두 번째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 관광객 112.9% 증가는 단순한 국적별 통계가 아니라 부산 관광의 구조 변화에 가까운 신호입니다. 대만과 일본처럼 가까운 시장에 의존하던 도시가 미국과 프랑스, 영국, 호주처럼 먼 시장까지 넓어지기 시작하면 외부 충격에 대한 위험도 조금씩 분산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경기나 환율, 항공편, 외교 관계가 흔들려도 다른 시장이 빈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국적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에서 여러 언어가 들린다는 의미보다 훨씬 경제적인 의미가 큽니다. 상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아시아 단체 관광 중심의 소비와 장거리 개별 관광객의 소비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면세점과 유명 관광지에 집중하고 누군가는 작은 레스토랑과 카페, 체험 상품, 숙박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관광객 구성이 다양해지면 돈이 흘러가는 업종과 지역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부산 진구와 기장군의 지출 비중이 커진 현상도 이런 변화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관광이 해운대, 한 곳에 성공해서 도시 전체의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좋은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수요가 특정 동네에 너무 빠르게 몰리면 임대료와 물가가 오르고 관광객을 위한 가게만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이 이용하던 공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처럼 실제 주민이 사는 곳에서는 사생활과 소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해변과 야간 명소에서도 쓰레기, 교통, 혼잡 문제가 생깁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된다는 건 외국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도시가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성공입니다. 특히 장거리 관광객에게 보여줘야 할 부산은 관광객만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 부산이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에서 10시간 넘게 날아온 사람이 기대하는 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념품, 거리와 비슷한 메뉴가 아니라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활의 밀도입니다. 현지인이 먹는 음식, 사람들이 실제로 걷는 골목, 바다를 바라보며 쉬는 방식, 시장의 소리와 냄새 같은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도시를 지나치게 바꾸면 오히려 관광객이 좋아했던 이유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필요한 전략은 더 많이 오게 만드는 것과 더 잘 머물게 만드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는 겁니다. 숫자는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242만 명, 전년 대비 43.9% 증가, 관광 지출 5, 914억 원, 지출 증가율 63.0%, 그리고 그 안에서 프랑스 112.9%, 미국 76.4%, 호주 41.8%, 영국 24.7%라는 장거리 시장의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1년짜리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시의 경험을 다듬는 일입니다. 프랑스 관광객 증가를 부산의 승리라고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직 시장은 작지만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아직 부산을 모르는 프랑스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부산이 서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 처음부터 넣는 도시가 된다면 성장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이번 증가를 당연한 흐름으로 생각하고 콘텐츠와 서비스 투자를 멈추면 숫자는 얼마든지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창한 랜드마크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다 앞에서 아침을 먹고 시장을 걷고 삼복도로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온천에서 쉬었다가 저녁에는 광안대교 불빛을 보는 하루. 바로 이런 서로 다른 경험이 한 도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부산의 힘입니다.
서울이 압도적인 규모와 콘텐츠로 한국 여행의 첫 관문이라면 부산은 여행자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한 번 더 뒤집어주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관광객 112.9%라는 숫자는 그 가능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가까워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멀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다는 것, 아시아 관광객 중심이던 시장에 유럽과 북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 해운대 하나를 넘어 여러 지역에서 외국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부산 관광은 단순한 회복 단계를 지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숫자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112.9%라는 화려한 증가율 뒤에는 아직 26,889명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절대 규모가 있습니다. BTS 같은 대형 이벤트의 영향도 있고 지난해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하반기와 내년에도 프랑스와 서구권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지, 이들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소비하는지까지 봐야 진짜 변화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관광은 한 번의 기록보다 반복되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의 거리에서 들리는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광안리에서 영어와 프랑스어가 들리고, 해운대에서 유럽 여행객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남포동 시장에서 처음 보는 음식을 주문하고, 기장의 카페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은 풍경을 찍는 장면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산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가까운 한국의 바다 도시였다면 이제는 더 먼 곳의 여행자에게도 굳이 시간을 들여 내려가 볼 가치가 있는 도시로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왜 프랑스 관광객이 112.9%나 늘었을까요? 단 하나의 비밀은 없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서울 밖의 도시를 찾는 여행 방식이 확산됐고, 부산의 바다와 도시가 결합된 풍경이 SNS에서 강하게 전달됐고, 공연과 이벤트가 실제 이동을 만들었고,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과 여행 상품이 부산을 한국 일정 안에 넣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스스로도 장거리 시장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작은 변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숫자가 폭발한 겁니다. 이제 부산의 진짜 시험은 시작됐습니다. 올해 프랑스 관광객이 2배 넘게 늘었다는 뉴스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기준은 한 해 몇 명이 왔느냐보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돌아갔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파리로 돌아간 여행자가 친구에게 한국에 가면 서울만 보지 말고 부산까지 꼭 내려가 보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 몇 년 뒤 다시 한국을 찾을 때 부산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것. 그 반복이 쌓여야 112, 9%라는 숫자가 진짜 자산이 됩니다. 아시아를 넘어 부산에 빠지기 시작한 외국인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여준 프랑스 관광객 26,889명. 이 숫자는 아직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의 관심을 잘 이어간다면 바다와 음식, 문화와 야간 관광, 공연과 일상이 결합된 새로운 장거리 여행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에만 취해 도시의 진짜 매력을 잃는다면 지금의 상승세는 짧은 유행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112, 9%의 다음 숫자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리고 부산은 이 멀리서 찾아온 새로운 손님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부산 관광을 볼 때 가장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